하나하나씩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관세 채권 확보라고 하는 단원별 내용을 쓸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트리 구조를 항상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리 구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일 첫 번째 개요를 써야 돼요. 어떠한 주제가 나오면 그에 대한 개요, 의, 개념 이것을 항상 써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 쓸 내용은 관세 징수의 우선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 징수의 우선해서 쓴다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관세 징수의 우선이 뭐냐라고 하는 요 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정리했던 관세 미납 물품, 세 번째는 납세자의 일반 재산, 이것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디서 끌어왔어요? 3조 1항 2항에서 끌어온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개요 부분은 금방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죠. 관세 징수의 우선 해서 일단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얘기를 하면은요. 이 관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공과금, 다른 조세보다 우선 먼저 징수하는 것을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매매 등등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예를 들어서 2억 원 대출을 받았다. 돈이 더 필요해서 또 다른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그 다른 은행에서 뭐를 이렇게 봐요?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죠. 그것을 왜 보느냐면 만약에 그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갖고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갚지 못하는 그 경우에 경매를 하잖아요. 그럴 때 두 번째 순위로 들어온 그 은행의 경우는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안 해주잖아요. 해주긴 해주는데 자기가 빌려준 돈만큼 그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만큼만 해주는 것이지 무척대고 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어떤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채권이 다른 조세라든가 아니면 채권이라든가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이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간단한 개념을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세 미납 물품에 대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쓸래요? 이렇게 갖다 쓰세요. 관세 미납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의 우선은 다른 조세, 내국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법에 있는 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놓고 제목을 이용을 해서 자꾸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머리에 많이 남고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분명히 숙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하자라는 얘기가 돼요. 보통의 경우는 3조를 보고 관세 미납 물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의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라고 해보면 며칠은 가지만은 그 이후에는 또다시 공부하고 또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관세 미납 물품이라는 얘기가 결국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얘기해요. 그래서 관세 미납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의 우선은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라고 일단 처음에 제목을 달아놓고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리한 내용대로 법령제 보지 말고요. 교재 보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써놓고 비교를 해서 틀린 부분은 자꾸 수정을 하고 갖다 껴붙이고 등등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납세자의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 경우는 납세, 여기에는 관세 미납 물품에 대해서는 이런 거보다는 제일 먼저 관세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 납세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납세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관세 징수의 우선은 똑같아요. 우선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한 관세 징수의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을 둠으로 인해서 관세 채권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관세의 담보제도. 관세의 담보제도. 그래서 관세법상에는 납세담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 관세의 담보제도를 큰 내용으로 해서 관세의 담보제도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부분이에요. 그럼 첫째, 관세의 담보제도가 뭐냐라고 하는 이 개요 부분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해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